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미국 순방에 이어 무기 구매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유럽 순방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1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어 장관은 15일 미국 워싱턴 DC로 날아가 이튿날인 16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최근 두 차례 대선에서 맞붙었던 프라보어 장관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1997-98년 수하르토 정권 붕괴와 함께 동티모르 독립운동 과정에서 인권 유린을 저지른 혐의로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인물입니다. 미국은 22년 만에 프라보어 장관이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초청했으며 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됐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양국이 상호 군사활동의 기회를 늘리고 해양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희생된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의 유해 발굴 노력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미국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MV-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F-16 전투기, F-15 이글 전투기, F-35 라이트닝2 전투기 등 구매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에 관한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월드넷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무부는 수직 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 8대를 20억 달러, 약 2조 2,900억 원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공군이 이미 F-16 전투기 2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과 2018년 러시아와 계약을 했지만 미국 제재로 인도받지 못한 수호이 전투기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후 미국에 머물던 프라보어 장관은 21일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해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은 양국 간 국방협력의 기회를 늘리자고 합의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구매 의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이에 관한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포스트는 프라보어 장관이 탄네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에게 타이푼 구매 의사를 밝히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용 장비를 조달하고 있다. 일전에 제안한 타이푼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중고 타이푼 15대 구매를 공식 검토하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의 KF-X 분담금을 미루면서까지 왜 인도네시아는 타국 무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MEF, 즉 최소 핵심 전력을 확보해 주변국 위협에 대응한다는 국방 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프라보어 장관이 MEF 계획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접촉을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MEF 사업의 진행률이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63.19%인데 이는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인 75.54%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라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 전투기가 아닌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이유도 이 목표를 2024년까지는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시간적 측면에서 새 전투기가 계약 후 최소 3년이 걸리는 데 반해 중고 전투기는 계약 후 1, 2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한국과 약속한 KF-X 사업 분담 비용을 미루는 것은 국가적인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일 뿐더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22일에는 프랑스를 방문해 역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국방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미 올해 1월 프랑스를 방문해 라팔 전투기 48대,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구매 방안을 논의했다고 프랑스 현지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로도 꼽힙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희재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뤄왔고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003억 원이 밀린 상황입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최근 행보로 볼 때 명백한 궤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5% 축소와 함께 당초 계약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원한다며 지난달 한국과 협상을 재개했으나 답보 상태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요구로 양측이 2018년 10월부터 재협상을 벌였으나
프라보어 장관이 취임한 뒤로 무기 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지금까지 재협상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어 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를 돌아다니며 수호이 35, 라팔, F-16,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의 전투기 구매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에서 우려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으로 이미 납부한 2천여억 원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과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 측은 추후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1년 전 취임한 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수차례 방문했으나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 초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KF-X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KF-X 사업은 한국 무기산업에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28년까지 9조 원을 투입해 우리 힘으로 우리 군의 노후 전투기들을 교체하는 연구개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KF-X를 제작하는 데만 22만여 개의 부품과 7천여 개의 구조물, 1200여 개의 배관, 550여 개의 전자장비와 기계장치, 250개의 전기배선 다발 등을 직접 설계, 제작해야 하는 극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3일 최종 조립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KF-X 1호 시제기가 65%의 공정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루어내기까지 큰 행운도 따랐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세계 제1의 한국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자 선박설계 경력의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약 800여 명의 선박 엔지니어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원되었고 총 1300여 명의 엔지니어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선박 설계나 항공기 설계의 근본은 비슷해서 구조 설계 및 해석, 개통 설계 등의 분야에서 카이로 유입된 선박 엔지니어들의 기여가 매우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향후 카이뿐만 아니라 한국 항공 분야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조립 공간에서는 특히 놀라움을 자아내게 한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사조차 보유하지 못한 자동 조립 장치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입니다. 이는 모두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 것으로 한국의 전투기 제조에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비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최첨단 장비 도입으로 한 명이 11일에 걸쳐 만들던 일이 불과 2.5일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작업 효율성이 80%나 높아진 것입니다. 카이 관계자는 KF-X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의 전투기 제조를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며 현재 카이의 전투기 제조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튼튼한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는 한국 미래 전투기 사업이 내년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지훈TV였습니다.